안녕하세요. 2월 10일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조금 영상을 늦게 올려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좀 우리의 FST의 자회사 오로스 테크놀로지 상장 수요 조사에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온 것도 있고, 뭐 기본 좋은 소식이니까 그것도 좀 설명드릴 게 좀 있고요. 또 기타 뉴스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는 좀 어떠셨나요? 요 며칠이랑 좀 다르게 처음에는 좀 올렸다가 마지막까지 뺐던 게 요 최근 며칠 패턴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좀 뺐다가 막판까지 좀 올려주면서 그래도 조금 기분 좋은 그런 하루로 마무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대별로 보시면 처음에 좀 이렇게 뺐다가 제가 어제 이제 오늘은 좀 상방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하자마자 빼길래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좀 잠깐 들었다가 오르는 거 보고 역시 내 생각은 그래도 어느 정도 틀리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다행히 기쁘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흐름은 비슷한데 요게 좀 다르죠. 요 꼬다리 하나 나와 있는 거 동시효과 때 이제 좀 기관에서 던진 물량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전반적인 큰 흐름은 비슷비슷했다. 하지만 요게 좀 차이가 있었다. 이게 오늘의 특징이고요.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환율 하락과 더불어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요거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도 환율이 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어제 자금이 생각보다는 크게 안 들어와서 이게 뭐 앞으로 들어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바로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 보니까 어쨌든 뭐 좋은 신호죠. 명절 앞두고서 진짜 걔네들이 뭐 돈이 필요하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지기 싫어서 그 시장이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지금 뭐 나스닥 난리 났어요. 지금 나스닥 뭐 S&P 500 다 지금 신고가 갱신하고 유가도 지금 60불 뚫을 기세고 그런 좋은 투자처 냅두고서 한국에 돈이 묶여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을 빼는 거는 이미 결제일로 인해서 이틀 동안은 먼저 빼야 됩니다. 이틀을. 그래서 월요일까지 돈을 뺐어야 오늘 돈을 받아서 연휴 기간 동안 다른 시장에서 또 돈을 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이는 돈들은 이미 월요일까지 다 빠져나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하락과 더불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 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다. 그리고 그 월요일까지 빠져나간 자금 역시도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뭐 이런 이상한 일 그런 것만 일어나지 않으면 명절 연휴 지나고 나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 추석 때인가 그때 흐름이 뭐 나쁘지 않게 잘 가다가요. 물론 이제 좀 보합권이긴 했지만 그냥 별일 없이 잘 가고 있었어요. 무탈하게 좀 약간 강보합 쪽으로.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트럼프가 코로나 걸렸다고 뉴스가 뜨면서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 진짜 예상할 수 없는 아무리 뭐 분석한다고 해도 트럼프가 코로나 걸리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우리 증시도 명절 지나고 나서는 잘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포지션이 그 지수가 좀 상방으로 마무리가 돼서 뭐 기분 좋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좀 예상이 빗나간 게 이 기관 쪽의 금융투자도 좀 상승 쪽을 주도하지 않을까 했는데 마지막에 좀 던진 모습이 포착이 됐죠.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증시 주변 자금 보시면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신용잔고를 그동안 눌러놨다가 거래소 그 증권사마다 제한을 좀 해놨다가 이제 풀어주는 데가 좀 한두 군데씩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용잔고를 사람들이 너무 이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이틀 만에 뭐 1조가 넘게 신용잔고가 생겼는데 일단은 예탁금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은 뭐 당연한 거죠. 명절 앞두고서 가족들끼리 모이진 않는다지만 어쨌든 뭐 세뱃돈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명절 선물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래저래 뭐 돈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돈이 빠지는 건 모를지언정 더 들어올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뭐 요거는 크게 뭐 걱정할 수는 아니다. 65조면 아직도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신용잔고가 좀 높은 것만 좀 조심하시면 상승장 때 신용잔고 쓰는 건 나쁘지 않아요. 신용잔고 원래 안 쓰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쓰실 거라면 상승장에 쓰셔야죠. 근데 반대매매 나올 정도로 쓰시는 건 절대 안 된다. 반대매매 나와서 시장에서 퇴출이 되면 그 가파른 상승 다 누리지 못하고 퇴출당합니다.
요 구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때가 요때 그거잖아요. 요때 사람들 신용으로 물 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얘는 가파르게 내려왔죠.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내려왔죠. 요때 개별 종목이 한 30% 이상씩 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신용잔고가 반대매매 나오면서 의도치 않은 청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그냥 바로 올릴 수도 있었는데 이게 뭐 반대매매 줄줄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빠져도 다시 반등 나온다는 걸 2번이나 겪으니까 너무 과감하게 신용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매매가 그냥 줄줄이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상승이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퇴출당한 사람들은 이거 먹지도 못하고 그냥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 딱 꼴이 됐죠. 그래서 이런 거 당하지 않으시려면 신용 비중은 꼭 적게 가져가셔야 된다. 그 말씀 잔소리 한 번만 더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꼬다리 마지막에 동시효과 때 확 던져버린 거. 지수에 이렇게 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는 지수에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랑 연관이 돼 있다는 거는 뭔가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한 번에 던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고요. 근데 오늘 마지막에 던진 게 이제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관에서 옵션 포지션도 기관은 상방 쪽이 오히려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기관이 마지막에 던지면서 억지로 증시를 끌어내릴 만한 그런 이유는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옵션 포지션 관련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규모가 좀 작아서 제가 말씀을 좀 잘 안 드렸는데, 선물이라는 게, 코스피 선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미니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미니 선물은 옵션이랑 똑같이 한 달마다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 만기일도 똑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코스피 미니 선물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전업 투자하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에 던졌다는 거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청산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삼성전자를 청산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미니 선물이랑 좀 연관을 지어볼게요. 외국인들이 최근 한 지난주부터인가 그 선물을 많이 샀거든요. 근데 그 선물 산 게 만약에 미니 선물이었다면 제가 그 미니 선물의 매수 규모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미니 선물을 많이 샀을 경우에는 그 LP를 공급한다 그러죠. ETF에서도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위아래로 한 10,000주씩 이렇게 막 벽을 쌓아놓는 경우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성을 좀 줄이고 그 괴리율이 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LP를 이제 기관에서 공급을 해놓는 건데, 기관이 만약에 매수를 정말 크게 매수를 많이 잡아놓았다면 기관은 LP 공급하면서 매도 쪽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선물 매도 포지션이라면요. 죄송합니다. 선물 매도 포지션이라면 그러면 기관들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선물 매도일 때는 현물 매수를 잡으면서 해칭을 하게 돼요. 이게 그냥 기본적인 로직입니다. 뭐 얘네들이 좋고 나쁘고를 따질 게 아니고요. 근데 지수에 대한 해칭을 할 때는 무조건 삼성전자예요. 다른 짜잘한 종목들 움직이는 거 뭐 해봤자 뭐 의미도 없고, 다른 종목들을 만약에 이렇게 삼성전자 던지면 뭐 하한가 나와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관련된 거는 삼성전자를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분봉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모르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마지막에 동시효과 때 그냥 이렇게 던져버렸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만기일이 되니까 외국인들이 뭐 포지션을 2월을 하든 그다음 아니면 뭐 청산을 하든 그동안에 매수 포지션 잡고 있던 게 이제 끝나니까 기관도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거 굳이 뭐 더 끌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동안 해칭 목적으로 삼성전자 현물을 매수했던 거를 그냥 팔아치운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업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던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시간 외에 바로 회복이 됐습니다, 또.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 보고서 기관놈들이 삼성전자 이제 답 없다고 해서 막 던지나, 이거 큰일 났다. 삼성전자 물렸는데 막 9만원에서 물렸는데 안 그래도 손실 큰데 이거 그냥 손절 쳐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많이 빠져서 요거 버티기 힘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요거 때문에 기관이 이제 버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뭐
이거 반대급부로 그냥 뭐 방증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히려 오늘 올랐죠. 그 둘이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좀 뭔가 삼성전자에만 얽히는 뭔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오늘 시황 정리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FST 자회사 오로스 테크놀로지 관련된 뭐 공시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기사 같이 보면서 두 번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